예,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뭐 시간 조금 지났지만 고생들 많이 했는데 이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데 이제 답을 알고자 하는 수험생들도 있고 또 이제 혹시 이제 또 다음번 시험을 또 대비해서 이 기출 문제를 이제 좀 공부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두 가지 경우를 좀 잘 고려해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 A형 기평 3번 문제인데 비교적 뭐 수월한 문제죠. 그렇게 뭐 아주 뭐 난해해서 아주 그 어려움을 겪었을 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일단 다음은 국어사전을 활용한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가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봤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줬잖아요. 이르다. 그래서 이 이르다가 이제 이렇게 발음은 이르다고 활용을 할 때,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별걸 내가 오늘 다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지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문법, 그렇죠. 어떤 현상이죠. 활용이라는 것도 일종의 현상 개념인데, 그래서 이 활용에는 규칙 활용이 있고 불규칙 활용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다 알았겠지만,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동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전 정보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첫 번째 문제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부사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장소나 시간이죠. 여기 A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쳐서 공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동사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뭐 이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사어가 이제 그 부사격 조사가 결합이 되어져서 이제 부사어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여기 활용형 아래에 그래서 학생이 지금 그 이제 뭐 설명을 언급을 하죠. 품사가 동사라고 씌어 있네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교사가 동사라는 품사 정보를 알려주고 있네요. 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 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주어는 기본이고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된다? 당연히 두 자리 서술어가 되면 되죠. 이르다는 뭐가 되는 거야? 불완전 이렇게 불완전 뭐가 돼요? 이렇게 이 자동사가 되죠. 그래서 뭐는 필요 없고 이렇게 목적어는 필요 없지만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여기 보면 말이지 두 번째 학생인 전급인데 선생님 그런데 이르다는 이르러 이렇게 또는 이르니 또는 이르고와 같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된다는 말은 이 이르다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데 또는 결합되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왜 사전에는 활용이 두 개만 나와 있어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만 나와 있는 여기는 여러분은 이제 원칙을 얘기했지만, 그렇죠? 원칙을 얘기했는데 원칙도 물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은 되지만 나오는 대로 말이죠. 이유 같은 거잖아요. 왜 굳이 두 개만 나와 있는가? 뭐 때문이야? 이거는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또는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대표 이 어미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 필요 없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또는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말이지. 그 대표형은 임의로 정하면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원칙인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어미에서 대표 어미를 정해서 그 어미가 대표 어미는 임의로 정해요. 임의로 사전에서 임의로 정한다고 마음대로. 그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을 제시하는 원칙 때문에 그래요. 가령 이르다의 말이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제 오죠. 뭐가 온 거야? 이제 어시 온 건데 결합한 활용형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라고 물었어. 그건 어미인가? 이거 여러분들 이르다의 말이야. 이렇게 이르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 뭐가 돼? 이렇게 러 불규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에 없던 뭐가 생겼어? 이렇게 리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르러가 된 거잖아. 답은 물론 이제 여기 어가 되면 되고 여기에 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어시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잖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잘 풀었을 거다라고 봐요.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됐어. 사실은 이 문제는 말이야 항상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말이지. 추후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의도에 대해서는 말이지.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서 어떤 숨은 의도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봅시다. 국어 A형 소수용 8번 문제인데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소술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워낙 시험을 보면서 애도 많이 썼고 해서 뭐 우리가 굳이 이제 이 경우도 말이죠. 다 읽고 우리가 뭐 문제를 풀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 문제는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말이지. 이렇게 미리 할게. 여기 여러분들 기억에는 뭐가 이런 말이 들어있죠. 이제 기저형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저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저형이라는 거하고 기본형하고 또는 이 형태소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특히나 말이지 기저형이라는 말은 이거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말소리가 기저형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혹시 형태소 하면 말이죠. 형태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형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용어고 그냥 참고해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거는 개념적인 용어고 형태소라는 것은 이게 문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 기저형의 문법적인 그 용어가 문법적인 명칭이 뭐다? 그게 이제 형태소인 거지. 그래서 기저형이라는 말은 인간의 머릿속에 내지는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사용하는 해당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기저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if 만약에 기저형이 이렇게 받치라면 말이에요. 이렇게 받침을 좀 잘 봐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1번에서는 말이지. 얘가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와서 받치가 된다라든가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목적격 조사 을이 와서 바틀이 되잖아요. 여기는 뭐가 돼? 초소 부사격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초소 부사격 조사가 와서 바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기저형이 설정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 한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의 머릿속에 이런 형태가 만약에 기저형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죠. 1번처럼 발음되는 것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밭이나 바칠이나 바체로 발음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말이야. 혹시 가정에서 이런 형태가 만약에 기저형으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말이야. 이렇게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기저형이 받친데 왜 얘가 말이야. 이렇게 목적격 조사 을이 오면은 바칠이 되고 부사격 조사 얘가 오면은 바체가 되는지를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다 이런 말이야. 얘는 더 가관이지. 더 가관이야. 만약에 기저형이 밭이라면 말이지. 얘가 왜 밭이가 되고 왜 밭을이 되고 왜 밭이가 되는지를 설명해낼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뒤 설명에서는 말이야. 그래. 우선 그렇게 파악을 했다면은 뭐 혹시 이 지금 표가 말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렇게 대번 알았다면은 훨씬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좀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로만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로만 발음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종의 뭐다?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표준 발음.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어떤 현실 발음 같은 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얘는 현실 발음이고, 얘는 뭐고? 표준 발음이고. 그래. 이렇게 예컨대 말이야. 또는 1, 2, 3을 혼용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그래. 여기서 만약에 X가
x가 받치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저형이 받치라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2번의 받체와 3번의 밭이, 밭을, 밭에는 국어의 의문 규칙으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 왜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를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2, 3의 x는 말이지 각각 그랬죠. 각각. x는 각각 뭐가 될까? 기저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어 전체적으로 보면 밭과 함께 말이지 2, 3의 말이에요. 2, 3의 그러니까 여기 뭐가 결국은 밭틀이 된다라든가 예컨대 여기 지금 2번의 말이야. 2번에 이렇게 밭이 된다라든가 밭은 그렇다고 쳐도 밭이 된다라든가 밭체가 된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기저형이 뭐다 그래서 밭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들어서 이제 또는 모두 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밭이 돼야만 맞아요. 기저형이. 그래야 밭이 밭을 밭세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2, 3에 이 밭과 밭도 결국 뭐가 나이 들어서 그래 한 번 더 줘. 기저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밭이 기저형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기저형으로 이렇게 기저형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을 해? 밭이나 또는 밭을이나 또는 밭으로 발음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와 마찬가지로 이 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2번과 3번으로 발음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저형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기억과 니은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로 가로를 쳐 넣어주면 되죠. 이제 채워 넣어주면 되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그래서 기저형이라고 써주면 되고 니은에는 다시 한번 뭐가 밭과 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밭이 각각의 기저형이 되겠지 이제. 그래서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조건은 말이에요. 다 아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답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돈해서 써주느냐가 문제인 거잖아. 이 경우도. 2번을 그랬어. 1번과 대조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서 여기는 밭틀이 된다라든가 또는 밭해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은 밭틀과 밭해가 되고 이렇게 1번은 말이지. 이렇게 이제 2번은 밭을과 뭐가 돼? 이제 밭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1번과 대조하여 특정 의문 규칙의 이름은 이제 뭘 써주면 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개어말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규칙의 적용 환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적용 환경은 이 모음이나 이 반모음 앞에서예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 구개어말에는 여러분들 실질 형태소하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만나야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어말가 발생하는데 그 형태소는 선행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고 부행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인데 이 조건은 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조건만 사실은 고려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규칙의 적용 환경을 언급해서 뭐라고 돼 있어? A를 설명해라 그랬죠. 지금 A를 설명하라는 말이 국어의 의문 규칙으로는 뭐다 결국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낼 수 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라. 그래서 혹시 이제 그냥 이렇게 답을 굳이 하나 우리가 모음 답안을 하나 굳이 꾸며보자면 말이야. 기억에 들어갈 말은 기저형이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이제 이렇게 밭이나 뭐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밭이 되면 되잖아요. A의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말이지. 이를
일과 대조해서 설명하라는 거잖아. 또는 그 특정 의문의 규칙의 이름도 쓰고 규칙의 적용 환경도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해라. 구개음화는 치조음이 이모음이나 이반모음 앞에서 경국의 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인데 기저음이 받친 경우에는 말이죠. 1번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에 적용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받은 말이지. 이렇게. 이가 오면은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지만 그래서 뭐가 돼? 이게 받치가 되지만 이게 이렇게 이모음이 아니잖아 지금. 이모음이 어미가 아니잖아. 얘는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없잖아. 그래서 뭐가 돼? 바틀과 뭐가 돼? 바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해낼 수 있잖아요 지금. 구개음 현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발음이 실현되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는데 1과 달리 말이죠. 2에서는 말이지. 만약에 이 받칠 말이야. 이 받치 만약에 기저형이 되는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려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받치. 왜 받칠이 되는지, 왜 받치가 되는지를 설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구개음화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지. 그래서 이는 받치로 실현되는 이유를 의문규칙으로 구개음화 현상으로 설명해낼 수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답은 대충 우리가 이제 짐작을 했을 텐데 그 알고 있는 답을 말이야. 얼마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키워드들을 빼놓지 않고 잘 정돈해서 내지는 정리해서 이제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이게 그냥 요거 혹시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있거들랑 우리 국어학 실전 모의고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5회 6번에 그 국어학 실전 모의고사 5회 6번에 똑같은 문제가 거의 문제가 똑같죠. 그래서 굳이 그거를 글쎄 적중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문제를 혹시 풀어봤다면, 연습을 해봤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형태론에서는 말이죠. 형태론에서는 세 가지 분야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우선 형태소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단어의 짜임이죠. 또 한 가지가 품사인데, 품사. 이 세 가지가 형태론에서 논의해야 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고려해 봐야 될 세 가지 분야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형태소에 관련된 거 있죠. 형태소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사실은 2013학년도 이 14번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가 또 변형이 돼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수 있었다면 말이지, 이제 풀 수 있었다면 말이야. 또 그렇게 연습을 했다면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이 형태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 문제 속에 다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또 한 번 변형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문제고 여기 보면 뭐라 해서 표준 발음이라고 돼 있죠. 표준 발음. 여기는 현실 발음이라고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밭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현실 발음이고, 밭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현실 발음이고 말이지. 여기 밭이나 밭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고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예컨대 여기 예를 들어서 기정,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 가는 표준 발음으로서의 이 부옥의 기저형은 부옥의 기저형이고, 이렇게. 부옥이 부옥을 부옥도 부옥만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인 말수로서의 기저형은 뭐예요? 이건 부옥이야, 부옥. 그래서 이렇게 부옥. 이렇게 부옥이죠, 이제.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기저형이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거나 비음 이외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거나 또는 비음이 올 때 말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태가 똑같지 얘들. 이건 그냥 부억이고 부억키 부억글 얘는 뭐고 얘는 부억이고 얘는 뭐다 부엉이죠. 그래서 이 형태가 몇 개? 3개. 여기는 어떻게 돼? 부억이야 다 그냥 똑같이 부억이. 여기 뭐가 돼? 이 부억은 부엉이 되죠. 이 변 형태가 이 형태가 몇 개? 2개.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어떤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보기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형태의 수를 따진다라든가 이 형태가 뭐냐라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기저형이 말이죠. 얘는 뭘로? 얘는 이렇게 유기음이잖아. 얘는 유기음이고 얘는 뭐고? 평음이고 맞잖아.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자동적 교체죠. 전부 다 의문론적인 제약이 필요하죠. 전부 다 뭐다? 규칙적인 교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 필연적인 게 자동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식의 기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발음한다. 머릿속에 이런 기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발음한다. 그리고 뒤에 이 의문론적인 제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틀린 말인데 비의문론적인 제약이 필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틀린 예지. 그래서 여기 뭐자 이런 식으로 모음이 오느냐 아니면 비음 이외 자음이 오느냐 또는 뭐가 온다? 자음이 오느냐 이래서 말이죠. 그래서 의문론적인 제약이 다 필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규칙이라는 말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저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의 기저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어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규칙적인 이제 이 교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만약에 충분히 우리가 풀어봤다면 사실은 지금 나온 문제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거저 먹어도 되는 문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덜 이렇게 고민하지 않지 않았었을까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국어 A형 9번 좀 봅시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고 있죠. 우선 여러분들 잠깐만 또 이제 본문을 잠깐만 보고 갑시다. 이 딛다야 딛다가 지금 찢다, 방아를 찢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디오만 그랬죠. 그러니까 딛다 어간에 뭐가 왔어? 이렇게 오는 이 어미 말이지. 이게 명사형 어미예요. 여기에 뭐가 왔어? 이제 보조사가 온 거죠. 찌음은 또 찢는 것은 이런 말이야. 찢는 것은 찢는다는 것은 세는 것을 세다가 나왔잖아. 센 것을 꺾다. 이 꺾다야 꺾다. 센 것을 꺾다. 꺾어서 부드럽게 호미오 그랬죠. 이 호미오가 하단대 동사. 여기 뭐가 왔어? 온 플러스 이 플러스 고가 온 거죠. 그래서 얘는 뭐고 이렇게는 명사형 어미에다가 서술격 조사 어간에다가 뭐가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 어미가 온 건데 요 이 몸 뒤에서 기억이 이렇게 탈락했죠. 이게 원래 이게 도야 도 찌을 도자예요. 찌을 도자. 도 찌타. 그래서 찢는 것은 이런 말이지. 이 절자가 꺾다 이런 말이에요. 꺾다. 강을 꺾죠. 그래서 센 것을 꺾어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한문 원문을 이런 식으로 언해한 거지. 여기 보면은 힘이 파워가 이런 말이지. 힘이 그러니까 이제 힘의 요 의가 관형격 조사인데 15세기에는 이 관형어가 이 서술어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세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 통사적으로는 관형어인데 의미상으로는 의미론적으로는 뭐다? 이 세다의 주어다. 힘이 세며 물음을 그랬죠. 기본형만 할게. 이 무르다야 무르다. 이 무르다가 지금 이 물르다 뭐 그런 뜻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뜻은 무르다. 물렁물렁하다 무르다 그런 뜻이죠. 힘이 세며 물음을.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은 것을 이런 말이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미음이 이 명사형 어미예요. 쫓아 그랬죠. 물음을 쫓아. 따라 이런 말이에요. 서로 먹나니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죠. 이 숫자가 수야 수 따르다 이런 말이 따르다. 쫓다 따르다. 그래서 역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역강. 그래서 힘이 세며 이 무르다가 약하다겠지 이제 그래서. 힘이 세며 요 세며 물음을 약함을 그러니까 강약하야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힘이 세며 물음을 이 채자가 여러분들 원래 이 채야 채가 차례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 뜻으로는 말이지 서로 이런 말이지. 차례로 서로 탄식 음식을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먹으니 이런 말이야 언어를 하면. 그래서 힘이 세며 물은 것을 쫓아서 직역하면은 서로 먹으니 그러면 되죠. 향상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향기가 나는 코끼리인가 보지. 향상은 가장 힘센 코끼리인이 그랬죠. 이제 상인이 코끼리인이. 14개의 어금니, 어미 어금니라는 뜻이에요. 14개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의 힘이 말이지. 이 설산에 있는 요 애는 처소 부사격 조사고 요 위고 관형격 조사죠. 그래서 설산에 있는 또는 설산에 사는 이 흰 코끼리가 아마 향기 나는 코끼리예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만 못하고. 그래서 어금니가 14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코끼리가 말이지. 그 코끼리가 이 설산에 사는 말이지. 향기 나는 코끼리의 힘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말이지. 됐다면 이래서 형용사 세다는 현대 국어에서 확인되는 의미로 그랬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일종의 독해예요. 독해. 그러니까 독해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 설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우리가 해독만 해내면 말이야. 크게 우리가 뭐 사실 이 문제에서도 그렇게 뭐 실수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을 텐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여러분들 세다가 말이에요. 중세고 세다. 이게 어떤 뜻이 있었냐면 말이지. 억세다라는 뜻이 억세다. 억세다라는 뜻도 있고 이게 힘세다라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억세다의 반대는 말이야. 억세다의 반대는 이게 부드럽다죠. 이건 보다랍다지. 그래서 이제 중세 국어식으로 치면 이게 이제 이 보다랍다고. 힘세다는 말이야. 중세 국어에서 힘세다는 이게 무르다예요. 무르다. 이렇게 반여가 말이지. 이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세다와 반의 관계인 어휘가 말이지. 15세기 중세 국어에서 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때의 반의 관계가 등급 반의 관계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등급 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정도 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점이라고 돼 있죠. 두 가지 점. 두 가지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 니은에서 보듯이 힘이 세다가 말이지. 무엇이라는 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맛이 말이야, 이게. 이게 우리가 정도부사라고 그래요. 가장 이런 뜻이죠. 가장도 있고, 정도부사, 매우도 있고, 꾀도 있고, 몹시도 있고, 폭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정도부사예요. 그래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점이 이게 등급반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이야. 둘째, 14개 어금니를 가진 열매의 힘이 한 백성의 힘만 못하다는 것이 힘의 세계를 기준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급반의어 내지는 정도반의어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고 말이죠. 이 등급반의어는 말이야. 또 하나는 비교의 의미로 이제 표현되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과 2의 세다는 동일한 어형이지만 반의 관계인 어휘가 여럿인 것은 세다가 뭐이기 때문이야? 그래. 얘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다이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써주면.
여기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어절로 쓰라고 돼 있죠. 어절. 어절이라는 게 뭐예요? 띄어쓰기의 단위가 어절이야. 띄어쓰기의 단위. 응? 띄어쓰기의 단위가 어절이라고. 두 번째, 맛이 가장이라는 뜻의 부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아까 썼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 중세국어 세대의 의미와 관련하여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쓰시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래서 1번에는 어떻게 어절로 쓰라. 어절로 어떻게 보드라피아라고 쓰라는 거잖아요. 어절로. 그래서 이제 물음을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요. 어절로 쓰면 되잖아요. 어절로. 그래서 가장이라는 뜻의 맛을 고려해 기억에 들어갈 말은 그래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급반열은 중세국어 세대의 의미와 관련하여 니은에 들어갈 한 단어의 말은 뭐가 된다? 다이어가 되면 되죠. 혹시 이거 이제 우리 그 실전 모의고사 풀었었잖아요. 실전 모의고사 1회 6번에서 한번 내가 이거는 상보반여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뭐 유사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상보반여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걸 좀 우리가 파악해 보자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었었는데 상보반여하고 뭐하고 이 등급반여 내지는 정도반여가 어떻게 다른지 좀 우리가 잘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던 거죠. 또는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말이야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반여의 명칭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길다 짧다 쉽다 어렵다 세다 약하다 덥다 춥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무슨 반여라는 얘기 결국 명칭서로 그랬잖아. 정도 반여라고 할 수도 있고 등급 반여라고도 할 수도 있고 특징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게 정도 반여이고 등급 반여인데 특징이 정도부사의 수식이 가능하고 비교 표현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등급 반여 내지는 정도 반여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근데 기출 문제에서도 말이죠. 기출 문제에서 한번 유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 2014학년도 여러분들 그 8번 문제 말이야. 이렇게 다음은 반의관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그러니까 장기하고 까투리의 차이가 말이야. 다 꿩이고 새인데 하나는 뭐고 장기는 이렇게 남성 그러면 돼. 남성 플러스가 있잖아. 남성. 까투리는 여성 그러면 되죠. 이 남성, 여성은 사람에게만 쓰는 건 아니야. 동물에게도 써요. 성별을 우리가 이제 이 분별할 때. 그래서 장기는 플러스 남성, 플러스 꿩, 플러스 새고. 까투리는 마이너스 남성. 이거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성 플러스 여성.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여기는 마이너스 여성. 여기를 플러스 여성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은 어떻게 써도 관계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이미 가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남성, 여성이라고 써, 플러스 남성, 그다음 마이너스 남성이라고 써주면 되죠. 어떤 단어가 무엇을 가질 때 일대다의 반의 관계를 성립한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벗다가 말이야. 반의어가 모두 있어. 입다도 있고, 쓰다도 있고, 끼다도 있고, 신다도 있고. 이 세다가 말이죠. 반의어가 보드랍다도 있고, 무르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성질을 가질 때 다의성이죠. 어떤 단어가 다의성을 가질 때 일대다의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의성을 갖는다 그럴 수도 있고 다이어를 갖는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나 다의성이지. 그래서 이 벗다가 뭐다? 다이어예요. 또 나왔잖아 문제가. 또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기출 문제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말이지. 또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비용 좀 봅시다. 비용.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소술하시오. 중세국어의 어라와 아라는 또는 거라는 명령문을 형성하는 문법적인 기능이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명령문을 만든다는 것이 문법적인 역할이 아라어라 역할이지.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현대 국어와 같으나 그랬어. 그런데 그 구조와 그리고 분포는
현대 국어하고는 좀 다르대요. 미리 이제 해보고 갈게. 여기 안 하나 그랬어. 혹격조사지요. 내가 이런 말이죠. 내가 한 말을 들어라 그랬지. 이게 듣다인데 듣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가 왔죠. 어 플러스 이게 이제 라는 물론 명령의 의미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가 뭐다? 이렇게가 이제 학교문법에서는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머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듣다는 무슨 동사고? 이렇게 타동사죠. 그래서 나나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그랬죠. 너희가 알아라. 기본적으로 알다야. 표시만 해줄게. 알다인데 요렇게 아가 왔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알아라. 이제 무엇을 알아라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 알다도 품사는 뭔데? 타동사예요. 타동사에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머럼이 이렇게 아가 왔죠. 내가 주격동사죠. 조이란 말은 좋게 이런 말이야. 좋게. 아주 행복하게 이런 말이죠. 좋단데 이렇게 이는 부사 전미사 정도로 보죠. 그래서 있거라 여기 있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있다는 자동사예요. 좋게 여기서 뭐 이제 이 머물거라 뭐 그런 뜻일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왔어요? 이렇게 거가 왔죠. 그래서 자동사에 대한 이렇게 거가 왔어요.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머럼이로. 그래서 이래서 확인되는 중세국어 거라와 어라라는 선어머럼이 거어와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한 표현이다 그랬죠.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명령형 어미가 되기 전에 말이죠. 현대국어에서 이 거는 선어머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분포는 선어머럼이 거어와 같이 선행용언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행용언이 뭐다에 들어서 타동사냐 아니면 자동사냐 또는 형용사냐 또는 이다냐의 문제지. 서술격조사 이다냐에 따라서 말이지. 타동사 어간에는 주관적 믿음의 선어머럼이로 아나 뭐가 왔고 어가 왔고, 자동사나 형용사나 이다 어간에는 주관적 믿음의 선어머럼 뭐가 왔다? 이 거가 왔잖아요. 거가. 그래서 선행 용언의 이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말이지. 실현되지는 선어머럼이 형태가 서로 달랐다. 그래서 그거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쭉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고,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거라 이랬죠. 나의 말을 듣거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명사의 관형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 관형격 조사가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뜻은 나의 말을 듣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듣다는 말을 듣더라. 듣다는 타동사야. 타동사 거가 왔지 이렇게. 자거라 그랬죠. 자거라 자동사예요. 자다 자동사에 자동사 이렇게 거가 왔어요. 서거라 그랬죠. 서다도 자동사야. 자동사에 이렇게 거가 왔죠. 그래서 15세기에는 이 거가 자동사냐 또는 형용사냐 이다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가 실현이 되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동사일 때 거가 실현이 되졌는데, 이 근대 국어 시기에 오면은 이 거가 자동사냐 또는 그러니까 타동사 어간 또는 자동사 어간 뒤에도 어떻게 이 거가 실현되졌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 좀 이제 잘 구분해서 답을 써주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거의 결합 조건을 말이죠. 기억의 측면에서 그랬지. 선행 용언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이지. 그 기억의 측면에서 각각 써라 그랬어. 두 번째는 1번과 2번에서 어라가 쓰인 어조를 모두 찾아 쓰고 각 활용형에서 니은에 따르는 결합 양상을 설명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아라어라가 앞 형태라고 돼 있지. 앞 어간에 음운환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운환경이라는 게 뭔데?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 양성모음일 때는 아가 왔을 거고 음성모음일 때는 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음운환경에 따라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라가 쓰이는 어조를 모두 찾아 쓰고 각 활용형에서 니은에 따르는 결합 양상을 설명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중세국어에서는 말이죠. 자동사 어간에 거가 결합되었으나 근대국어에서는 자동사 타동사 어간에 모두 아가 결합되었다. 아니, 거가 결합되었다 그러면 되죠. 두 번째, 일본과 일본에서 아라가 쓰인 어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라 됐잖아. 알아라. 쉬다야, 쉬다. 쉬다에 뭐가 써? 어라가 왔지, 그래서 이제. 쉬어라, 입어라, 앉아라, 그러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얘도 기본형은 앉다야, 앉다. 자리에 앉아라. 여기 이렇게 아라가 온 거잖아, 그래서. 3번에 니은의 앞 형태의 음운 환경에 따르는 결합 양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는 듣다니까, 음성모음이니까 어라가 왔고, 양성모음이니까 뭐가 왔어? 이렇게 아라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쉬어라는 말이에요. 얘가 이모음인데 이 이모음은 중성모음이에요. 근데 중성모음 뒤에 이렇게 뭐가 왔어? 어라가 왔지. 이거는 중성모음이야. 뭐가 왔어? 어라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모음 뒤에는 뭐가 왔고 아라가 온 거야. 그래서 양성모음 어간 뒤는 아라가 오고 음성모음이나 이 경우는 중성모음 어간 뒤에 뭐가 왔다? 어라가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운 환경에 따라서 아라와 어라가 교체되는 현상을 이 주어진 조건대로 우리가 써주면은 되죠. 여기 여러분들 잠깐만 말이에요. 영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냥 말로만 잠깐 설명하고 가볼게. 여기 아나나 여기 주어는 누굴까? 유죠, 너. 2인칭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알아라. 여기도 주어가 2인칭이죠. 내가, 너는 좋게 있거라. 여기도 뭐다? 주어가 2인칭이야. 그래서 주어가 2인칭이거나 3인칭일 때, 그리고 뭐일 때? 타동사일 때. 한 번 더 해. 아나, 뭐가? 어가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물 어미로 쓰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사나 형용사나 이다일 때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물 어미로 뭐가? 거가 쓰였다. 그런데 1인칭일 때 뭐가?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물 어미로는 과가 쓰이거나 뭐가? 가가 쓰였다. 또는 기억이 탈락해서 와가 쓰이거나 뭐가? 아가 쓰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칭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품사가 오느냐에 따라서도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물 어미 형태에 이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나눠서 이해를 해주면 되죠.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789 중세국어 문법 문제풀이에서 통사론 세 번째 문제 27번에서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이겼다. 타동사일 때는 어가 오고 여기 여러분들 하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컷, 그러니까 이제 누렸느냐 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동사 뒤에 뭐가 왔어? 하얀다 해서 이렇게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물음이 아가 왔고 여기 이제 피우잡관이라고 돼 있죠. 피운이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피우다인데 원래 아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1인칭일 때는 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물음이 1인칭일 때 가가 왔고 여기 정사가 업건이라고 돼 있죠. 없다 형용사잖아. 형용사일 때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물음이 이렇게 거가 온 거죠. 여기 있잖아. 이제 아나나 이건 지문을 적중했나? 아나나 내 말을 들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타동사일 때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물음으로 뭐가 온다? 어가 오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푼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산중에 가서 도리를 닦다. 닦다 타동사잖아. 그렇게 아가 왔고 이제. 이게 이제 닫았다. 저중하 7일이 이미 다 도달했다. 닫았다가 도달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자동사인데 자동사 뒤에 닫았다 자동사 뒤에 주관적인 믿음의 선언어음이 거가 왔죠. 여기 아니다는 뭔데? 아니다. 아니다. 이거 형용사잖아. 그래서 불완전 형용사 뒤에 뭐가 와?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다. 여기 형용사인데 원래는 거가 오죠. 그래서 이 몸 뒤에서 형용사 뒤에 주관적인 믿음의 선언어음이 거가 오는데 이 몸 뒤에서 기억이 탈락했지. 그래서 어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든 원래 형태로는 이제 거가 와야 되는 거고. 호상에 앉았느냐 니오는 의문형 종결음이고 앉다는 뭔데? 자동사죠. 자동사 뒤에 이렇게 주관적인 믿음의 선언어음이 가가 왔죠. 오다 뒤에는 주관적인 믿음의 선언어음이 뭐가 온다? 나가 와요. 나가. 오다 뒤에는 나가 와. 주관적인 믿음의 선언어음이라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푼 적이 있었어요. 문제풀이에서. 7번 좀 봅시다. 국어학 B형 7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소술하시고 그랬는데 중세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여 부사어를 만드는 방식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 부사격 조사를 통해서 부사어가 실현되지잖아요. 현대국어와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말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나라의 말이 어떻게 이렇게 중국과 달라져 그랬어. 여기도 생사, 살며 죽으며 거래, 가며 오미 유자인데 유도 같다라는 뜻이고 여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이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 이 단자는 아침 단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밤낮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살며 죽으며 가며 오미 밤낮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야. 여기도 여러분들 밤낮이 말이죠. 이 밤낮인데 여기에는 조사로 이가 온 게 아니고 얘가 온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가 이제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일의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까지도 그 형태가 이어지지만 현대국어에서도 이런 식의 부사격 조사가 형태로 쓰이잖아. 그렇지만 현대국어와 용법의 차이가 확인된다 그랬어요. 사용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 이의 부사격 조사는 다른 자리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 않고 이와 같은 특정한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한 환경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쓰인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때 특히나 이제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이 경우도 말이지 이 살라미 전법이 필요해. 살라미가 뭔데? 각계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여기 여러분 일단 일의 부사격 조사를 써라 그랬죠. 뭘 쓰면 돼 일단? 애를 쓰면 되지. 중국에 애를 써주고. 현대 국어에서의 쓰임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애가 현대 국어에서는 무엇으로 쓰이고 있느냐? 이게 특히나 공간적인 범위. 처속격 조사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에서는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이게 척격조사 그럴 수도 있고 처속격조사 그럴 수도 있어요. 척격조사 내지는 처속격조사로 사용된다. 그 쓰임과 다른 특성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달라. 다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비교할 때 쓰인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서술어와 관련지어라. 그 서술어는 뭔데? 다르다가 서술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란 글씨를 조합해서 답을 써주면 되죠. 잘 이제 이 표현을 잘 맞춰서 말이야. 핀트를 잘 맞춰서. 2에서 부사격 조사의 특성이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이라고 돼 있어. 현대 국어와 다른 점. 요 2가 말이에요. 2가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하고 어디에서 이게 복격 조사로 쓰이잖아. 이게 다른 점이야.
요 2가 이렇게 중세국어 시기에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는데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말이지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로 쓰였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와 다른 점을 뭐하고 다시 서술어와 관련지어라. 서술어가 뭔데? 같하다. 그래서 이 서술어와 관련지어서 그 조사의 특징을 설명해라는 말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풀었을 거라고 믿지만 말이지. 그래서 답을 보면 말이죠. 우선 이래서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는 중국과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중국이라고 써도 되고 애만 써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대국어의 쓰임과 다른 중세국어에서의 부사격 조사의 특징은 현대국어에서 N은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척격 조사로 쓰이지만 또는 초석격 조사로 내지는 초서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비교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달하다가 요구하는 부사어를 실현하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또는 사용되었다. 뭐 그러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여러분들이 잘 써줬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에서 서술어와 관련하여 현대국어와 다른 부사격 조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이라 그랬으니까 밤낮이에서 2는 말이지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로 쓰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그래.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말이죠. 비교의 의미를 갖는 같하다와 같은 말이지. 이 같하다와 같은 이런 식의 이제 형용사가 요구하는 부사어를 실현하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써주면은 됐을 법했죠. 그래서 뭐 또 한 번 얘기 좀 잘 썼으리라고 나는 믿지만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마지막 문제를 좀 봅시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 5회에 9번에 보면 말이지. 5회 9번에 모의고사 5회 9번에서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었어요. 다음은 중세국어의 단어에 대한 탐구 자료이다. 밑줄 친 단어. 물론 이제 내가 여기에는 밑줄을 그어주지 못했지만 밑줄 친 단어에 따라서 단어의 특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측을 했다면 말이죠. 여기도 그어놓고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지. 그냥 비교 부사격 조사하면서 현대국어하고는 조금 형태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갔었던 거지. 응? 이제 내가 해설할 때는 말이야. 그런 경우였었고 그래서. B형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좀 봅시다. 사실은 이 문제가 글쎄 요번에 이 문법 문제 가운데서는 조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됐을 법한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좀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는데 말이야. 일단은 말이지. 그럼 한 50%는 이제 먹고 들어가죠. 이 문제 답을 우리가 이제 구상하고 쓰는 데 있어서 국어의 문장을 분석하는 관점은 크게 형식적인 범주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대로가 형식이잖아. 눈에 들어오는 대로가 형식이야. 눈에 보이는 대로. 형식적인 범주를 중시하는 형식적인 관점과 기능적인 역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기능적인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문장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개는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형식적 관점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간혹 기능적인 관점이 더 유용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쪼개면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쪼개서 얘를 뭘로 보는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로 보면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 명사절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뭔데? 얘는 다시 한번 할게요. 부사격조사예요. 부사격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격은 격조사는 누구만 상대한다? 누구만? 명사만 상대해요. 응? 격조사는 오로지야. 보조사는 명사도 상대하고 체언도 상대하고 뭐 부사도 상대하잖아. 보조사는 말이야. 그런데 이 격조사는 오로지 체언만 상대해. 그러니까 체언 중에서도 물론 이제 뭐 수사도 상대하고 대명사도 상대하는데 근데 명사를 상대한단 말이야. 체언만 주로 상대하죠. 이제 상대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애를 부사격 조사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가 나를 사랑하기는 뭐가 돼? 명사절 뒤에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명사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절이라는 거 봐, 절. 절은 주어 서술로 되어 있는 게 절이잖아요. 근데 뭐는 안 돼 있어? 종교는 안 돼 있죠. 종교로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로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법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절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절이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역할을 하죠. 그런 절을 명사절이라고 한다. 그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가 나를 사랑하기라는 명사절이 부사 역할을 하잖아. 그 뒤에 뭐가 붙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생어미가 붙었죠. 이렇게 부생어미란데 실수 부사격 조사가 붙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인 범주로 치자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이지, 명사절 뒤에 이런 식으로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형식적인 관점에서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기능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지 말고 지울게.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묶어보자 이렇게. 다 묶고 얘를 뭘로 보자? 사랑하까지가 어간이니까. 어간이야 이게. 어간이니까 이 사랑하기에서는 사랑하가 어간이니까 얘가 어간이고 얘를 뭘로 보자? 얘를 어미로 보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어미가 되는 거야? 저걸 어미로 보면 연결어미가 되는 거지. 무슨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종속절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문장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은 이게 적어도 기능적인 관점에서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읽어봤으니까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가야 돼. 우리가 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1번의 밑줄 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그가 나를 사랑하기라는 명사절에 이렇게 처서 부사격조사 애가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랬어요. 1의 밑줄 친 부분 전체가 기능적으로 말이지 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중시하면 또는 고려하면 또는 감안하면 기회를 어서와 같은, 이제 이걸 어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들어서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어서와 같은 종속적인 연결 어미로 그러니까 어미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기회는 형식적으로는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결합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연결 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어사전에서는 이 기능적인 관점에 따라서 기회를 연결 어미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설명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금방 더 알 수 있었을 거고 또 읽어봤어도 말이지 시험을 보면서 금방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텐데 여기 좀 잠깐만 볼래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 있죠. 얘하고 그 기억 좀 봐봐요. 자료에. 내가 지금 먹는 것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것을 여기다 한번 넣어봐.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다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하기는 명사절이지만 내가 지금 먹는은 뭐가 될까? 내가 지금 먹는은 관형절이잖아요. 관형절에 것은 뭐야? 이 관형절에 이 것은 뭔데? 의존명사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형절과 의존명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관형절이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의 밑줄 친 부분 전체가 그랬죠. 기능적으로 절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중시하면 그랬어. 혹시 요 기회 대신에 말이지 이제 내가 지금 먹는 것이야. 물론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는 것을 이렇게 는 것을 어서와 같은 그랬잖아 지금 연결음이죠. 지금 어서와 같으니까 뭐가 들어가면 돼? 기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기와 같은 뭐다 이게 명사형 뭐다? 명사형 어미 그럴 수도 있고 명사형 정확하게는 전성어미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 자료에서 이 작성 방법에서 요구를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잖아요.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를 좀 봅시다. 여기 잠깐만. 작성 방법에 기억과 니은이 각각 디귿과 유사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한 점을 설명하고 또 이렇게 유사한 점을 설명하라는 거잖아 지금. 두 번째, 디귿을 그가 이곳에서 농사 짓는 것이죠. 디귿을 형식적인 관점과 기능적인 관점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라. 여기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은 다 알았을 거예요. 혹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돼 있었다면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정돈해서 쓸 거냐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었었겠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연습을 잘 했느냐가 이제 어렵지 않은 이제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해 볼 수 있잖아요. 우선 기억이 니은과 비슷한 점이잖아. 우선 내가 지금 먹는 것과 디귿에 그가 이곳에서 농사 짓는 것은 말이죠. 형식적인 관점에서 비슷하죠, 지금. 왜? 관용절하고 의존명사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형식적 관용절 뒤에 의존명사가 실현된다고 그럴 수도 있고 관용절이 의존명사를 꾸며준다, 수식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즉 관용절 뒤에 의존명사가 실현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기억과 디귿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니은과 디귿이 비슷한 점이지 이제. 그가 이곳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기가 말이죠. 요 기가. 디귿에 그가 이것에서 농사 짓는 것에 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관용사형 의미와 의존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기와 는 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모범 답안일 뿐이고 뭐 이 표현과 똑같이 써야만 뭐 만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썼으면 됐었을 거라는 거지. 하나 더. 그러면 디귿의 말이죠. 디귿의 형식적인 관점과 기능적인 관점을 이제 각각 쓰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말이죠. 관용절이 또 여기 우리가 논의했잖아. 관용절이 의존명사를 수식한다라는 점으로 또는 관용절과 의존명사가 만난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말이지. 이렇게.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보이는 말이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말이지. 두 번째,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말이죠. 관용사형 어미와 의존명사를 명사형 전성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말이지.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관용사형 어미와 의존명사를 이런 식으로 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사형 전성 어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 문장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냥 혹시 말이죠. 우리가 그 문제 풀이할 때 내가 통사론 75번, 76번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푼 적이 있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둥글다는 것이지. 둥글다는 것은 나는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가 이번 경기에서 이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미치신 부분을 처리하는 관점, 물론 이 관점은 이제 이게 명사절로 볼 거냐, 뭐 명사구로 볼 거냐,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문제기는 했지만 말이지. 적어도 이 관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명확히 돼 있었다면 우리가 이 문제 답의 어떤 단서를 찾는 데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문제도 역시 이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추후에 이 공부를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온다면 말이야.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충분히 해주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 문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넓고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문법 기출문제 해설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